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상황실 역할을 했던 녹두서점의 이야기가 39년 만에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광주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실증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올 프로야구 꼴찌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은 5.18의 가치와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은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참석을 놓고 반발 여론이 거센데요. 이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회까지 예정이 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39주기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주제는 5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5.18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자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5.18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박용순 씨와 도청에서 최후 항전을 하다 숨진 고등학생 안종필 씨의 사연이 기념 공연을 통해서 재조명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역시 정치권과 5월 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도 전야제가 열리는 오늘과 기념식이 열리는 내일 전남대와 금남로 등지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들은 신군부에 맞서 싸운 5.18의 가치를 인정한다며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일 뿐 충돌을 유도하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5.18 단체들이나 유공자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통해 반5.18 정서를 부추기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전야제가 열리는 금남로와 기념식장에 경력을 집중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고 광주시 소방본부도 소방관 100여 명을 주요 행사장에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3월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 때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던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5.18 계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는 5.18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5.18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유해 안장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위르겐 힌츠페터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 모임은 힌츠페터 기자의 유해가 현재 5.18 구묘역 화장실과 정화조 바로 옆에 묻혀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힌츠페터 기자가 목숨을 걸고 5.18의 참상을 온 세계에 알렸던 만큼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광주는 폭염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는데요.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특보는 해제됐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날은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4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하겠습니다. 곳곳에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는데요.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977년에 문을 연 15평짜리 헌책방 녹두서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의 상황실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녹두서점을 운영했던 김상윤 씨 가족들이 최근 각자 겪은 80년의 5월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저자들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녹두서점에 대한 책이 안 나왔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5.18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점 운영 가족들이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김상윤 선생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서점 운영 가족들이 책을 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로서는 그 과거를 떠올리기도 싫어서 그걸 안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2012년도부터서 하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북한에서 600명이 내려와서 뭐 폭동을 일으켰다는 둥, 또 뭐 나와 윤상원이가 북한과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같이 이 글을 쓰자 해가지고 2012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녹두서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77년에 녹두서점을 열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 전에 윤상원하고 같이 전남대학교에서 비밀 그 학습조를 만들어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학습조가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저희들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간접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점을 만들게 된 거고, 어느 측면에 전국 최초의 사회과학 분야의 서점 노릇을 녹두서점이 했죠. 그러면 이번엔 정연애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녹두서점이 5.18 전후로 굉장히 정보를 취합하고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 좀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학살 내용들이 바로바로 녹두서점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전화로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경험한 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박한 그런 현장으로 서점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항쟁 직후에도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녹두서점으로 가족들이 모여들면서 가족들의 그 절절한 상황들이 모여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녹두서점이 4년 남짓 운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 녹두서점은 어떤 공간이었다고 보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화두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가장 그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명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저자분들도 좀 아직까지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우선 살아남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맹렬하게 싸우지 못했어요. 그 빈 공간을 광주의 기층 민중들, 밑바닥 사람들, 구두 닦기, 넉마주의, 심지어 술집에 일을 하는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이 지켜준 거거든요. 참으로 죄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책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구절을 낭독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네. 며칠간 밥도 못 먹었다는 청년, 양말이라도 갈아 신었으면 좋겠다던 어린 시민군, 계엄군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에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 자신은 남아있겠다던 아주머니, 버스터미널에서 구두를 닦다가 공수 만행에 떨쳐 일어선 어떤 청년, 술집에서 술을 팔다가 항쟁에 발벗고 뛰어든 아가씨, 이 책은 바로 이들에 대한 헌사가 되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청의 태극기를 조기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집에서도 조기를 개항하자고 홍보합시다. 이제 곧 사람들이 도청 광장으로 모여들 텐데
조기를 개항해 놓으면 억울한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검은 리본을 만들어서 도청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건 어때요? 네. 사실 저자들에게는 좀 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용기 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 5월 항쟁 당시 광주의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엄군에게 짓밟히고 총상을 입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시민들을 살려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병원, 공공병원, 심지어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국군 광주통합병원 의료진까지 모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통합병원은 광주 항쟁 기간 동안 전남대병원, 기독병원과 더불어 중요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비록 군인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지만 통합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다친 사람이 누구건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계엄군들은 광주 시민들을 때리고 자국민에게 총을 겨눴지만 병원의 군의관들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소위 폭도들을 치료해줬다는 이유로 이들 통합병원의 의료진들은 진급 누락과 같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폭도들을 치료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말하자면 나는 순수한 민간이고 동시 시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정호영 특전사 애들 생각으로는 폭도들로 생각하겠죠. 병실에 누워있는 부상자들 가운데 주동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계엄군들은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도망갈 수 없는 처지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의료진들은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잡혀갈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계엄군 눈에 띄지 않게 병원 구석구석에 숨겨졌고 병원에 일을 보러 온 젊은이들에게는 환자복을 입혀 잡혀가지 않게 군인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보호자들 중에 좀 젊은 보호자가 있으면 환자복을 급하게 입혀가지고 침대에 눕히기도 하고 간호사들 옷장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중상자들이 워낙 많이 밀려들다 보니 잠을 자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돌보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그나마 다행. 정신없이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김신곤 교수는 수술실에 총탄이 날아왔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술에 열중하느라고 그냥 뭐가 쏘는 것도 하지 그것까지 가는 거냐면 모든 것을 환자 수술에 집중해버리니까. 의료진은 80년 5월의 잔혹한 계엄군 행태를 목격했다면 누구든 시민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 저건 적이다. 우리하고는 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강했다고 봐요.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의 총칼에 쓰러진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 이들의 아픔 곁에는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찢길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린 의료진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아직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380만 제곱미터, 즉 축구장 500개가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첨단 3지구입니다.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지능 단지가 이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농가, 밭, 과수원 그리고 민가가 혼재돼 있지만 이 일대에서는 내년부터 대규모 인공지능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공지능 단지 사업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올해 말까지 세부 실행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 2024년까지는 데이터 센터와 연구동 등 모든 시설이 들어서야 합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기업들, 중소기업 그리고 또 저희 지역기업과의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문제는 인공지능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의 갈 길이 더디다는 데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전제가 되는 그린벨트는 빨라야 연말에나 해제되고 이후 실시 계획 등을 거쳐 진행되는 토지 보상 절차는 2022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단지와 발을 맞출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광주시는 원형지 개발 방식 등 다른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또 연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산단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 AI는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인공지능 단지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부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하룻밤을 묵으며 천체를 관측하는 과학 캠프 별빛 누리관이 국립광주과학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122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과 교육, 실험시설 등을 갖춘 별빛 누리관은 낮에는 테마형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밤에는 천체를 관측하는 1박 2일 과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또 내년 4월까지 지름 1.2m의 반사 망원경을 갖춘 관측실을 조성해 일반 시민과 과학 영재들에게 최고 수준의 천체 관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선운 2지구에 특수학교가 신설됩니다.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 임미란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르면 2022년에 선운 2지구에 특수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김 감독은 어제 광주 홈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왕년의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는 KT와의 2연전을 내주며 꼴찌 탈출의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시즌 개막전에 약속했던 긴 가을 야구의 희망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올 가을에도 아주 즐거운 가을 야구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외 파들의 부진과 무너진 마운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력에 팬들도 경기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결국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김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했고 구단은 심사숙고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퓨처스리그의 박응식 감독을 1군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아 감독으로 취임한 김기태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면서 2017년에는 11번째 우승의 영광을 일궜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결국 기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 감독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팬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고 그동안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백호가 때려냈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오익수가 뒤쪽으로 향합니다. 담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더 낮아지고. 자,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KT 위즈가 홈런 2개로 넉점 차 앞서 나갑니다. 초구 타기요. 볼이 애매한데요. 1루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워낙 느리다 보니까 높은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오른쪽 담장 넘어로 갑니다. 멜로하스 주니어의 투런 홈런. 원볼 원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가 따라갑니다. 담장을 맞고 나옵니다. 그 사이에 주자들이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김선민 3루까지, 타자주자 최영우는 2루까지 카운트 승부. 3루 주자 김선민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조수의 토스. 1루에서만 아웃.
아웃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6대2. 내려냈습니다. 높게 떠올랐지만 뻗지 못합니다. 중견수 로하스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홈으로 들어오면서 잘해주고 있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로하스가 타구를 잡아내면서 3아웃입니다. 광주시가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기념주화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첫 공개된 기념주화는 액면 금액 3만 원으로 은으로 만들어졌고 지름 32mm에 무게 14g입니다. 주화 앞면에는 저병 선수의 모습이, 뒷면에는 대회 슬로건과 로고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수영선수권 대회와 마스터 대회 선수촌장에는 최종삼 리우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이 위촉됐습니다. 최 선수촌장은 오는 6월부터 석 달 동안 한국 선수와 외국 선수들이 묵을 숙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는 7월에 개막하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시내 면세점이 한시적으로 설치됩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관세청이 특허 신청을 공고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열리는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내 면세점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는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서류를 광주 본부세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한시적 시내 면세점은 선수촌 아파트 내에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48일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5월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기리는 시기지만 계절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철이기도 합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일대에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세계 장미축제가 열리는데요. 정수정 여행작가와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축제 슬로건이 행운의 황금장미 상상 속으로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황금장미를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골든 로즈를 컨셉트로 한 멋진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상상 속의 황금 장미 조형물과 전시가 잔디광장과 축제장 곳곳에서도 이 골든 로즈를 모티브로 한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연인과 친구, 가족들은 이 장미꽃의 자태와 또 장미 향기에 푹 빠져 오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의 멋진 인생샷도 좋겠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 중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황금의 장미 이벤트를 통해서 순금 한 돈에 장미를 가져갈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매일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미축제는 또 다양한 공연으로 유명했어요. 네. 이번 축제에서도 뭐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아주 특별한 공연들로 이렇게 가득한데요. 라비앙 로즈 재즈 뮤직 페스티벌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유명 탭댄스 재즈 그룹도 함께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파페라, 그리고 색소폰, 방송 댄스 등 공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에 아주 크게 준비한 뮤지컬 퀸 최정원 콘서트가 또 열립니다. 최정원은 뮤지컬계 또 톱스타죠. 그렇죠. 이렇게 아가씨와 건달들로 데뷔를 해서 또 브로드웨이 42번가, 시카고, 맘마비아 등 아주 굵직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이번 축제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또 함께 콘서트팀과 함께 합니다. 다양한 뮤지컬 음악과 함께, 그리고 또 관객에 좋아할 만한 다양한 대중음악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멋진 공연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요즘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맞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곤 하는데 이번 장미축제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축제장 인근 하천변에 이렇게 멋진 인피에 오라타 꽃길을 조성을 합니다. 인피에 오라타란 이탈리아어인데요. 꽃을 따다, 꽃으로 장식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굳이 이탈리아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곡성에서 이탈리아 감성을 듬뿍 느낄 수가 있죠. 이 장미축제답게 장미를 주제로 해서 폭 2.5m 그리고 길이가 25m 길이로 인피오라타 꽃 용단길을 조성을 합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이렇게 평범한 하천 길바닥이 이렇게 꽃길로 변신하는 과정들을 또 지켜볼 수가 있고요. 26일까지 쭉 전시를
유지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지금 화면으로 인피오라타 그 장면을 잠깐 봤는데 네. 눈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볼거리가 네, 맞습니다. 많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곡성 섬진강 주변에 즐길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축제장에 들르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 관광지마다 멋진 풍광이 자리한 곳에 짚라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곡성에도 기차 마을에서 또 섬진강 천문대에 가는 길까지 해서 짚라인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네. 푸른 숲 한가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뻗은 섬진강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짚라인인데요. 네. 혼자 타기 무서운 아이들은 또 그 가이드가 동반 탑승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복장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또 바지도 이렇게 그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짚라인은 최근 섬진강의 또 다른 명소로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네. 섬진강은 또 천문대도 다녀볼 수가 있고요. 가까이 또 야영장도 있으니까요. 네.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쭉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거리가 그리고 풍성하니까요. 이곳 기차 마을에 가서 또 네. 장미 축제도 다녀보시고 이 섬진강을 따라서 멋진 여행 계획해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죠? 네, 요즘 때이른 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짚라인을 타면 네. 더위 해소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열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네.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39살 유모 씨가 두 차례 영장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남편 김모 씨와 함께 딸 12살 A양을 무안의 한 농로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유 씨가 A양을 살해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